손에 잡히는 기후 오늘의 손잡기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을 전해주는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태풍 카눈이요. 네, 태풍 소식 먼저 점검하고 영국 소식 들어봤다가 또 스위스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네. 첫 번째 태풍 소식. 이게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풍 경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시민 한 분이 아니 태풍도 유턴을 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턴보다는 급좌회전이죠. 글쎄요. 경로가 갑자기 바뀌어서. 예, 원래 일본 쪽으로 쭉 흘러나가다가 네. 오키나와 해상에서 90도 가까이 방향을 왼쪽으로 갑자기 틀었잖아요. 휙 틀어서. 예, 네, 이런 건 우리나라를 반칙인데. 관통하는 방향으로 북상하는 네. 좀 오락가락한 태풍이죠. 네. 문제는 태풍이 원래 이제 일본 규슈 지방을 통과를 하면 네. 규슈 지방이 이제 지형이 높아가지고 여기에 가로막혀서 좀 새가 좀 약해질까 약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경로로 보면은 규슈 지방 해안을 살짝 스치듯이 온다. 그러면은 에너지- 새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예, 오는 에너지가 거네요. 소진되지 않는다. 네. 설령 그 소진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남해안의 수온이 높대요. 이러다 보면 또 태풍 세력이 또 강해진다.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제 카눈의 세력을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강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강이 뭘까 찾아봤더니 어느 정도 중심부에서 부는 바람이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강한 헉? 바람이다. 그럼 선로가 이제 탈선되는 기차가 예, 탈선되는 정도면 그래서 뭐 초속 몇십 미터 뭐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네. 어쨌든 지금 카눈의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라고 하면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물론 이제 중심부기 때문에 네네. 뭐 여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극히 소수겠죠. 근데 이 태풍에 늘 태풍이 이제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은 오른쪽이 문제잖아요. 오른쪽이요. 예. 산맥 있는 쪽이요. 오른쪽이 이제 태풍의 이제 날개 부분, 오른쪽 날개 부분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는데. 네, 태풍의 오른쪽. 네, 보이는 라디오에는 그 오늘 방금 이제 기상청의 경로 예측 영상을 아마 띄워드렸을 텐데 저거 보시면은 한반도 중심을 정말 관통해가지고 북한까지 가는 쪽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특히 강원도, 경상도. 예, 그리고 예. 영남 예. 이쪽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걷기 힘든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과 물폭탄 수준의 비가 퍼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권 해안은 9일에서 11일 사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고요. 네. 이 정도면은 차량이 통상적인 속도로 운행하기 힘들다. 또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실외에 서 있을 수 없다. 요 정도가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일이죠. 네. 10일 오전. 그래서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예. 예측이 뭐 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최근의 보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10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한다. 그러면 9일 밤부터 제주도는 네, 내일 네. 밤부터 제주도 남해안 시작되고요. 10일 오전 또는 낮부터 태풍이 전국권이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영동 지역은 최고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아이고. 영남도 최고 300mm. 그렇다고 서쪽이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잼버리 있는 지역도 200mm 정도. 어쨌든 큰 비는 오는 예, 거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100에서 200mm 큰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9일 밤에 부산에 갈 일이 있습니다. 네. 글쎄 이 태풍을 PD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짜를 다시 여쭤본 건데 만나러 네. 가시는군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어쨌든 그 동쪽 그 전국권이 네. 이 폭우가 예상될 때 흔히 나오는 그 예측 예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하천 범람 네. 이런 호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 철도가 또 끊길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기후위기 최악의 경우 10년 이내 네? 신용등급 하락 59개국이? 네, 이게 그 영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이게 그 기후위기 심각하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 하면은 일각에서는 아니 그래 알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맞아요. 경제도 살려야지 어떡하라고. 이런 경제 논리에 늘 막히잖아요.
정면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네. 로이터발로 나왔습니다. 7일 비즈니스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진이 네. 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봤대요. 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랬을 때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억제 지금처럼 실패하면 10년 내에 59개 나라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이다. 아, 이게 그럼 신용 등급 하락은 결국 돈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가 좋아질 수 없죠. 예, 이러면서. 기후 대응 못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 정도면은 사실 코로나 때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었잖아요. 네, 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거다. 음, 이 연구가 이제 S&P 글로벌의 이제 신용 등급 지수 기준을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기후 변화 모델에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예측 모델을 짰다고 해요. 네. 경영분야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가 됐는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 10년 내에 59개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된다.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겠죠. 예. 특히 중국, 인도, 미국, 캐나다 등은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할 수 있다. 아, 이렇게 굵직한 나라들이. 네. 이게 코로나19 때 그 신용 등급 하향 겪은 것보다 더 큰 규모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심단결 해가지고 기후 대응을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파리 협약에서 나온 1.5도 수치 그 정도로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 신용 등급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 예. 그럼 이게 기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신용 등급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경제 체계가 바뀐다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대응을, 뭐 그 가뭄이 났을 때 뭐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네. 이제 그 유통 물류가 제한되다든지 네.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예. 여기에서 이제 예측 모델에 쓴 수치가 RCP라는 수치가 새로 나오는데 네, RCP요. 예,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기후 네. 용어에서도 RCP 하시면은 이제 어디 가서 으쓱하실 텐데요. 온실가스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합니다. 아. 이제 그 IPCC라고 이제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인데 네. 인간의 활동 이 RCP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CP 8.5다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고요. RCP 2.6이다 그러면은 적정 수준. 아.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를 뜻하는데 RCP 8.5대로 간다면 10년 내 신용 등급 하락. RCP 2.6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신용 등급 하락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네. 그것도. 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세 번째 소식은 폭염 속의 스위스 여성들의 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가장 네. 그 인상 깊은데요. 네. 뉴욕 타임즈가 며칠 전에 이제 스위스 할머니들, 그러니까 여성 노인이라고 이제 그 보도에는 나오는데요. 네.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권을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이거든요. 2020년에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에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채로워요. 네. 뭐냐면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네. 폭염이 왔고 그 폭염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우리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거든요. 2,400명으로 구성된 64세 이상 여성 노인 2,400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네. 단체가 이 기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재조명되는 거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덥잖아요. 네. 네, 더 덥고 그리고 실제로 폭염에 의해서 유럽에서는 노인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폭염에요. 예, 여름 폭염으로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6만 1,000명 이상이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작년 여름 엄청 더웠죠, 유럽이.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여성으로 집계됐다. 예. 이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소송은 처음에는 이제 스위스 대법원에서 시작했는데 스위스 대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이제 기각시켰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은 한 내년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적이
이기겠다라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비록 미래에는 사라지더라도 강력한 기후 옹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한 여성 노인 75세 슈테른 씨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계상 10년 후에는 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든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이게 어른들의 현재 태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 인터뷰가 저는 기억에 남아서요. 네. 오늘 참 이렇게 좀 덥지만 좀 시원한 그런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How They Visual Love, 비지스의 노래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 세대에 대한 깊고 깊은 사랑을 담아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